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내린 군 검찰의 최고 형량 구형에 곳곳에선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다는 박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내년 1월 판결을 내립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어깨를 맞댄 채 대형 걸개를 들고 다가옵니다. 커다랗게 법을 어긴 죄인이 누구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은 누구입니까? 예비역 3,600여 명은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하다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단체, 종교인과 야당 의원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시민들이 모여들어 박 대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은 면죄부를 주고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지만 임성근 사단장도 정부도 그러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땅히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 대령이 아니라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사건을 민간 경찰에 입첩하는 걸 보류하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김규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사건 기록을 넘기기 직전 이첩한다는 걸 김규환 사령관에게 보고해 알았단 답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시민들의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닌 대통령의 대국민 항명 사건이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 이 군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순직의 책임을 밝히는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양쪽 모두 올해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결국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실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커지자 기자회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후속 조치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고. 지난해 8월 2일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던 그 번호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 직후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신 기록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으로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장본인이 윤 대통령인지를 묻는 군사법원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의혹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와 군인사만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경로 통로로 지목된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은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직전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도 다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참고인과 주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겠다며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연임 제가와 신규 임용을 미루는 탓에 수사 인력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는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최상병 유족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의 책임을 밝히는 검찰 수사나 외압 의혹의 실체를 쫓는 공수처 수사 모두 속 시원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 관계자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녹취가 공개된 명태균 씨와의 통화를 앞두고 자신의 뜻을 뒤집은 셈이 됩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고 과연 누군가 개입했던 걸까요? 무슨 내용인지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새벽,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명태균 씨가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 중에는 이 전 대표가 한기호 총장을 언급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한기호 총장이 나한테 경선이라고 하던데,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하던데 라고 명 씨에게 보낸 겁니다. 한기호 총장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았던 한기호 의원으로 보입니다. 한 총장은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6월 1일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준석 의원 문자대로라면 경선이라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한기호 의원, 이준석 대표를 거쳐 명 씨까지 전달된 겁니다. 명 씨는 날이 밝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순간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왔네. 다음 날 명 씨가 원한 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MBC에 한기호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공천 관련해서 일상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그 기간 공천이든 다른 주제든 용산이나 대통령이랑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준석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은 경쟁력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공천 개입 정황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결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부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통화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언급했습니다. 명 씨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언급한 적 있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도 확보했습니다. 명 씨가 사모님이 2번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당시 이준석 대표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여기에다 이 전 대표가 당시 한기호 공관위 부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당선인의 의중을 얘기한 문자까지 나온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와 지금까지 공개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6명.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 이준석 당시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 위원장, 한기호 부위원장, 그리고 명태균 씨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윤 대통령 부부와 당시 공관위 1, 2인자가 개입된 정황이 나온 겁니다. 검찰도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관위 위원들에 대한 서울 출장 조사를 시작으로 윤상현, 한기호, 이준석 등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한기호 의원은 용산과 연락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명 씨와 공천에 관해 얘기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은 비슷한 시기 공천이 이뤄진 지방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작심 폭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관건은 검찰 수사가 현역 의원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쓰던 컴퓨터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오세훈 시장 측근, 김진태 강원지사,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등 다른 정치인들과 대화한 문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리프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두고서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과시하는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강원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초 후보에서 배제됐던 김진태 현 지사가 자신에게 읍소했고 결국 김 여사를 통해서 후보 결정을 뒤엎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대화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이를 일제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황상무 두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첫 선거인 만큼 당시 윤심은 TV토론 코치였던 황 후보란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4월 명태균 씨가 김진태 후보에 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이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이 정리할 일이라고 말한 걸 듣고 김진태 후보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진짜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사람이 덜덜덜덜덜 하대. 국민의힘은 4월 14일 황상무 후보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결정했고 김 후보는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렵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자신이 김진태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제가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니도 해고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지인에겐 과거 5.18 망원 공청회를 주최한 데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공천 문제가 해결됐다는 취지로도 설명했습니다.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5.18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자 돌연 나흘 전 결정을 뒤집고 경선으로 전환해 결국 김진태 후보를 낙점했습니다. 김진태 지사 측은 단식 농성을 해가면서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명 씨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답변이 없었고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은 절차대로 결정한 일로 명 씨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